유니클로 배송 거부 등 전 국민적 반일 물결에 동참을 선언한다. 제발 아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와서 밥 먹고 아무런 부담 없이 와줬으면 좋겠다. 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 기한이 오늘까지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게 지난 1일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 법령 개정안을 이미 고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 절차를 한 20여일 동안 지금 밟은 겁니다. 네. 그동안에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의견 수렴 받은 것 치고는 한 40건 정도 의견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대부분 또 찬성하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 상태로만 간다면 아무래도 이 개정안이 그러니까 시행령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지금 27개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빼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오전에 그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0여 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 발전되어 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 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근본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 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근본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보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입장을 일본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왜 배제하는 게 부당한가 적시했다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가장 네. 큰 이유를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이 지금 어떤 무기로 바뀔 수 있는 물건들을 함부로 수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 간의 신뢰를 깼다라는 건데 네. 사실 무기로 바뀔 수 있다는 거 뭐 얘기 나왔지만 북한이 뭐 살인가스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국에만 적용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지침들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종류의 물품들을 수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모두 다 따르고 있고 네. 그걸 위반한 사례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국내 뭐 경찰이 됐건 무역관계지국이 됐든 행정청이 됐든 다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과의 약속을 깨는 국가 간의 외교 간의 약속을 깬 사실은 없다. 아마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문제를 네. 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법원의 판결이었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약속을 깬 사실은 없다라는 것을 주장한 겁니다. 근데 강제징용 문제에 답을 한국에 가져와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엊그제 그 일본 특파원하고 그러니까 한국 특파원하고 간담회를 일본 네. 고위 당국자가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일본은 도대체 무슨 논리로 지금 수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하는지 잘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 모르겠는데요. 하겠어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 얘기했다가 또 뭐 아니라고 안보 문제라고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하고 해서는 상관이 없다고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배상 판결과 관련돼 있는 문제하고는 이번 문제는 상관없다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일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회의가 있는데요. 그 네. 강요회의에서 일단 의결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강요회의가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2번 열리게 됩니다. 네. 그 2번 열리게 되는 회의 중에서 가장 빨리 열리는 회의가 26일이거든요. 네. 그때 만약에 통과가 되면 3주 뒤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전망이 바로 그런 날짜를 맞춰봤을 때, 계산해봤을 때. 예, 그 정도 시기가 됐을 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우리 정부가 오늘 저녁 지금 5시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WTO 협정 위반이다.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알릴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WTO 이사회에서 뭐가 일본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잘못됐는지를 설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래 네. 이제 조금 앞서서 오늘 오전 중이라도 가능했다라고 했는데 앞선 의제들이 좀 시간이 네, 걸렸다라고 안건이 밀렸나 하고요. 봐요. 네. 그다음에 사실 후쿠시마 농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 2심에서 일본을 우리가 이제 누를 수 있었던, 그러니까 1심의 결정을 뒤집었던 김승호 실장이 네, 실무당국자로 산업부 김승호 실장. 산업부 김승호 실장이 네. 가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세계 수입 수출 규제, 그거 WTO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것들이 WTO가 강조하고 있는 자유무역 질서의 정면으로 위반된다.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서 이사회 국가들에 대해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수출 관리를 더 강화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이렇게 제외하는 건 국제 협력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그러면 애초에 왜 우리를 포함을 시켰느냐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보면 수출 규제 면제 대상에 포함된 시킨 이유로 2003년, 2008년 일본 측에서 조사한 문서를 보게 되면 네. 아, 우리가 일종의 그 수출 규제하는 데 있어서 허가 대상, 무기로 바뀔 우려가 있는 화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문서가 남아 있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는 게 일본 네. 문서예요. 그러면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거나 최소한의 수출 규제를 하더라도 저 문서와 반대되는 내용의 문서들이 이후에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2008년 문서고요. 2008년 문서고 네. 앞서서는 2003년 문서를 3년이었고요.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막연한 우려를 들어서 이게 전략물자가 살인 무기로 둔갑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가 없다는 부분들을 설파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없는데. 그렇죠. 그럼 일본의 대응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 뭐 각국 대표들을 만나고 다니고 뭐 기자들한테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의 논리는 뭘까요?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협상 대표로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이 또 갔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논리로 보면은 본인들은 경제 문제로만 이번 문제,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잖아요. 안보 문제나 역사 문제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제 보복을 했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기보다는 세계적인 경제 매체인 블룸버그나 그렇죠. 이코노미스트나 이런 곳에서도 이건 이해할 수 외신들이 없는 지적을 하고 있죠. 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무역 정신에 이거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WTO라는 게 구속력 있는 결정이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WTO라고는 협정이 있고 오늘 이제 WTO에서 회원국들 간의 주요 안건들을 얘기하기에는 이사회고 만약에 협정 위반이 있다고 하는 쪽에서는 제소를 통해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건데 오늘 이사회가 분쟁 해결 절차는 아닌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오다가 외신 기사를 보니까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서 한국과 일본 당국자들이 들어갈 때마다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그렇습니다. 구성을 해야 되는 이 거죠. 국제사회에 이 일본의 조치가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가 정면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네, 어제 인천에서 일본 차량을 일부러 부순 뒤에 길거리에 전시하는 그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인천시 한 상인회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에 경제보복 비판한다! 아베를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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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은색의 일본산 렉서스 승용차를 쇠파이프 등으로 부순 겁니다. 상인회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거라면서 파손된 차량도 그때까지 전시해 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이콧 재팬 이 약국은 일본산 감기약 또 파스같이 뭐 이런 필수 의약품 10가지를 이달부터 들여놓지 않기로 했다고 하고요. 제품이 좋다든 하면 그 팔지만도 뭐 국산도 요즘 잘 나오니까. 네, 일본산 맥주 판매를 중단한 슈퍼마켓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되고 우리가 가서 이러니까 담당자도 얘기 안 하고 우리도 뭐 재고 나가는 거 재고 나도 필요 없고 그래서. 네, 오늘 또 택배연대 노조는 유니클로 제품의 배송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대형마트 근로자들도 일본 제품에 대한 안내를 거부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요. 네, 뭐 차분한 대응이 중요하긴 할 텐데 이성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불매운동하는 것도 시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렉서스 차 부순 거 처음 봐가지고요. 저게 지금까지 어떤 대응 중에서 가장 감정적인 대응이 아닐까 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다수 분들은 사실 저렇게 감정을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매운동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평택시 청소년의회 학생들이 어제 불매운동 동참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현수막을 들었는데 그 네. 현수막이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네. 문구가. 네. 불매는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기 위함 이렇게 되어 평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층에서 총칼 대신 키보드 이 말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의병처럼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지 못하지만 키보드로는 얼마든지 불매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불매운동들 지금 사진들 좀 보겠습니다.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 네. 바코드가 사고 사옵니다. 네,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마트협회에서 내걸었고요. 또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원들이 쓰레기통에 일본 로고들을 버리고 있고요. 네, 보이콧 재팬 스티커를 붙이고 인증샷을 찍은 택배연대 노조원들의 모습입니다. 네, 특히 뭐 일본 여행을 안 가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본 여행 업계 좀 타격이 큰가 봐요. 네, 뭐 국내 이제 주요 여행사들 순위를 보니까 전년 대비 한 70% 가까이 예약이 줄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네 건 중에 한 건 가량은 아예 일본 예약을 했다가 뭐 휴가철이니까 미리미리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취소를 하는데 자기 사정으로 취소하면 위약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걸 다 감수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쌀을 준다, 또 공짜로 머리를 깎아준다 이런 미용실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전남 곡성의 한 농협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에게 쌀을 보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안 가기, 그 운동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북해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러시아로 바꿨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는 그 행위에는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해야죠. 국민이라면. 네, 또 일본 여행을 취소한 분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손질해주는 미용실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본 여행을 취소하시면서 보니까 취소 수수료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결심에 비하면 저는 사실 별거 아니죠. 그 사실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감안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신 분들을 조금이나마 유로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네, 실제로 일본 지방 중소도시 관광업계에는 좀 타격이 있다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일본을 가시는 분들이 뭐 도쿄나 오사카 같은 곳들을 가시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방문하면서부터는 지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정말로 글자 그대로 관광 산업에는 어떤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와 달리 일본이 지방 분권화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기 때문에 작은 도시일수록 관광객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게 상당 기간 계속될 경우에는 지방 도시에는 뭐 큰 타격이 올 수 있고 실제 일부 지역은 항공 노선 취소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제가 아는 가까운 지인이 지난주에 일본 다카마스에 다녀왔어요. 한 4번째 지금 방문하는 건데요. 이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유독 더 친절하더랍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답니다. 다 중국인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던데요. 지금 일본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 저가항공이 많이 노선이 취약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한국인 관광객이 발길을 끊게 되면은 아마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노선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선을 많이 지금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행에 있어서만큼은 좀 많은 타격을 입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3대 경제단체 중 하나라고 하죠. 경제동우회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이 불매운동을
폄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いいものは買いたくなるはずです。この政治的な理由によって、ずっとですね、長い間、それが続く、エネルギーとして続く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せん。 네, 이런 불매 운동에 그 아베 정부가 부담을 느낄까요? 정책 변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와 일본의 큰 차이, 특히 언론과 관련된 차이 중에 하나가 일본 국민들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문제가 있고 이런 걸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직접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관광 수입이 줄어들고 있지? 왜 한국 사람들 찾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도 자연스럽게 사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그에 또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아베 총리에게도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